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해외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발 전화 테러가 이어진다며 항의했는데 중국은 일본발 전화 테러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2주 만에 24%나 늘면서 일부 학교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지난달 평균 기온이 평년 기준치를 1.9도 웃돌면서 통계 작성 이후 1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달 들어서도 무더위가 이어져서 올여름 전체의 평균 기온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바다 및 땅속에 저장하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이언스투데이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각종 위장 카메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규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불법 촬영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 남해에 3개의 태풍이 발생해 동시에 활동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태풍끼리 작용하면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어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위성에 3개의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보입니다. 9호 사올라, 10호 담레이, 11호 태풍 하이쿠입니다. 9호 태풍이 만들어진 지 나흘 만에 11호까지 태풍 3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0호 태풍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매우 강한 태풍인 9호 사올라는 타이완 남쪽을 지나 중국 남동부에 상륙하겠습니다. 11호 하이쿠이는 북서진하며 중간 강도 태풍으로 발달해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이후 두 태풍은 서로 발달과 진로에 영향을 주는 후지와라 효과를 보이며 진로가 무척 유동적으로 변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막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이동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모델,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이번 수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형성된 정체 전선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2차 장마입니다. 29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리산 등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80에서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평년 기준치를 1.9도 웃돌아 189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또 6월에서 8월까지 여름 전체로도 평균 기온이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서도 니가타현 등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졌고 더 북쪽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는 지난 23일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36.3도를 기록했습니다. 측정 지점별로는 전국 915곳 중 106곳에서 각각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도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21일에 달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뒤 해외 언론에 방류 관련 설비들을 공개했습니다. YTN이 방류 후 국내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방사능 잔해 처리에 대한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다에 방류될 오염수 탱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해수 펌프가 오염수를 희석시킬 바닷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배관은 푸른색,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배관은 검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해수 배관 헤더라는 장치입니다. 이곳에서 대량의 바닷물과 오염수가 합쳐져 본격적인 희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희석된 오염수는 커다란 수조에 모인 뒤 해저 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오염수 표본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해외 미디어에는 처음 오염수의 이송과 희석 설비 일부가 공개됐는데 5, 6호기 주변을 중심으로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원전 5, 6호기 근처입니다. 원전 폭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오염수를 방출하는 해저 터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원전 1, 2, 3, 4호기 주변은 여전히 고농도 방사능 잔해들이 남아있지만 제거가 쉽지 않아 폐로 작업에 커다란 난제입니다. 瓦礫を撤去するときにもしかすると放射性物質まき散らすかもしれませんよね。それが怖いのであそこに今覆うカバーを今作っているところです。 원격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공간도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공개됐는데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전문가도 IAEA와 방류 모니터 작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하면서 도쿄전력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의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중국발 전화 테러에 일본 정부가 공식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들도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일본 영사관 건물 앞에 누군가 중국어로 욕설을 적어놨습니다. 주변 일본인 학교엔 돌이나 달걀이 투척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직접 관련 없는 일본 내 민간 상점에도 수백 통 넘는 전화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ただいまの時間は受付時間外でございます。妈的，他下班了，重找一个，随便找个酒店。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분노 표출에 일본 정부가 태세를 바꿔 역공에 나섰습니다. 中国側に対しては、国民に冷静な行動を呼びかけると適切な対応を行うとともに処理水について正確な情報を発信することを強く求めており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자국민과 외교 공관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열린 여당 대표의 방중이 퇴짜를 맞으면서 전하지 못한 수산물 금수 조치 철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주일 중국 대사관 역시 일본에서 발신된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정부도 굴하지 않고 연일 일본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미국조차 올해 상반기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을 5,700만 달러나 줄였다며 안전성을 비꼬았습니다. 声称对日本核污染水排海计划满意的美国，今年上半年，美国减少了从日本进口农林水产。 동북아시아 신냉전 구도에 더해 해양 환경 문제까지 중일 간 악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것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산 사업자 보호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수산 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정부 전체적으로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설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과 몽골에서 패스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몽골에서 5명의 패스트 확진 환자 발생이 보고됐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몽골을 패스트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패스트 검역관리 지역은 중국과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나 QCOD를 통한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이 실시됩니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패스트 환자나 패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이번에 패스트 환자가 보고된 지역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을 지나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가을, 겨울 추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2일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056명으로 2주 전보다 24% 늘었고 일부 학교와 회사는 감염 증가로 문을 닫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존 쿨먼 박사는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가장 최근 변이 바이러스는 대유행 초기보다 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30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확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The Pyxis Ocean is a pilot project that we've been working on for many years with many partners, and it basically resulted in a ship being retrofitted with two wind wings, which are hard wings, close to 40 meters tall, which are going to help the propulsion of the ship and save fuel, and with that saving CO2 in the end of the day. The maritime industry's got a decarbonisation challenge ahead of it. This is not going to solve the problem entirely, but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On these vessels, we're saving 1.5 tons a day, so 30, even 40% of fuel consumption. 대형 화물선에 돛을 달아서라도 탄소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을 봤는데요. 이미 발생한 탄소를 모아서 보관하는 CCS 기술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호주에서는 LN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포집한 뒤 근처 빈 가스전에 저장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양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최북단에 위치한 다윈 LNG 터미널. 아파트 13층 높이에 달하는 탄소 포집 설비가 18년째 가동 중입니다. 천연가스에 화학 흡수제를 비처럼 뿌려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연간 60만 톤이 포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버렸지만
앞으로는 바닷속 지층에 묻을 계획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바로사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 LNG 터미널로 보내면 이산화탄소만 뽑아내 빈 가스전인 바유운단에 저장하는 겁니다.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저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건데 천연가스 운송에 쓰인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해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도 참여해 연간 130만 톤의 저탄소 LNG를 얻는 동시에 해외 탄소 저장소까지 확보한 셈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바로사 가스전은 한국으로 수출돼서 청정 분리수소의 에너지원으로 원료로 사용될 것이고요. 이때 역시 청정 분리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한 CO2 역시 다시 호주로 이송이 되어서 CCS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장소 개발과 함께 포집한 탄소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국경 통과 CCS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CCS is critical to the future of our nations. We need to use every tool available in the toolbox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o decarbonise our economies. That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is a big supporter of the Barossa project and the CCS projects here. 국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CCS가 목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장소 확보는 물론 관련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다윈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상 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각종 위장 카메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거나 계류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곰인형과 모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몰래 촬영하는 데 쓰이는 위장 카메라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만 알아서 찍고 액자형 카메라의 경우 홍보 이미지와 다른 그림을 무작위로 넣어 발송할 거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위장 카메라는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가에서도 명함 지갑형이나 볼펜형 등 여러 종류의 위장 카메라를 취급합니다. 시중들은 고소 배터리 들어가도 6만 원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휴지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디어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방범용으로 팔고 있지만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셋톱박스형 카메라를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촬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숨겨진 카메라는 전문 장비로는 찾아낼 수 있어도 일반인이 맨눈으로 발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변형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5천 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 37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 시계와 차키 모양 카메라를 범행에 썼습니다. 실태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등록증도 있고, 구입을 할 때부터 이 물건을 갖다가 사간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구매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워낙 다양한 제품의 카메라가 사용되다 보니 규제 대상을 법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초소형 카메라를 모두 규제 대상에 넣으면 신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위장 카메라가 시중에 얼마나 판매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도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예정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계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 서희초 교사 49제에 맞춰 계획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부가 집회 참여를 위해 휴가를 내면 징계하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교사들 간에도 의견차가 커지자 집회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회가 취소돼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공교육 멈춤은 계속 추진됩니다. 현재 8만 명 이상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서희초를 포함해 약 500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9월 4일을 공교육 회복의 날로 만들자며 집단 연가 사용 용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사가 학생을 위해 교실을 지킬 때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멈춤에 반대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 휴업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방조하고 지지하며 교사들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조희연 교육감과 세종, 전북, 인천의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량 휴업일 지정은 물론 개별 연가 사용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런 이해관계 상충을 피하면서도 또 불법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추모하고 이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선학교에선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교사가 병가와 연가를 신청한 곳들이 생겨나고 있고 취소된 구사 집회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전교조도 재량 휴업일과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9월 4일 추모제를 앞두고 교육계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비대면 진료 계도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섬이나 벽지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데 초진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중에 의료사고나 오진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오늘 31일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앞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와 복지로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 가이드는 정부24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 웹사이트인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국립중앙도서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는 적용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번 산불은 메마른 땅과 건조한 대기,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인한 매우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피해를 더 키웠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이번 하와이 산불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